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저희 5번째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가운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촉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향신문 보도에 진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탈당 후 대선 출마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사 말미에는 직접 대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이 막 설마 막 본인들 내피셜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냄새를 풍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나갔나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직도 안 나갔을까요? 아직도 안 나갔대요. 대체 왜 무슨 광명을 누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와 생각, 뭐 이념, 목적, 방향 그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 있죠? 제가 계속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당제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자꾸 이 회사가 내규를 안 지킨다고 하면서 예. 정작 이 내규를 만들고 이 회사의 레거시를 만들었던 회장, 사장, 부장, 본부장, 과장 다 나가라. 나만 정통 내 이 회사의 정체성을 나만 공유를 하고 있다. 예. 나 빼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죠? 그리고 언감생심 본인이 국민의힘 간판 없었으면 어떻게 국회의원 합니까? 이 당의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당에 아무것도 공헌하고 헌신한 건 없으면서 당에 빚만 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빚을 갚아야죠.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 정치죠.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이 되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매사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이거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즐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게 그 내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설득을 해야죠. 지금 싸우자는 식으로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탈당을 해야죠. 예. 아직도 안 했다라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히고요. 뭐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볼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선 출마 잘 해보라고 하죠. 뭐 의원실 9명 가지고 대선 출마할 건가 본데 글쎄요. 뭐 본인이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당 간판이 없었다면 본인이 딱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걸 본인이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희 많은 분들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게 아까 당에 빚을 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간판 안 나고 나왔으면 과연 당선됐을까? 무소속으로 나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방금 생긴 게 네.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중에는 무소속으로 귀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기고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김상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이었다면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1%도 안 됐겠죠. 그래도 뭐, 울산인데. 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간판을 한 명에게만 줄 수 있는 거를 본인에게 우리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채로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꼴값을 떨면 인정을 못 받는데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이 저렇게 나대고 다니니까 참 눈꼴 시렵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예, 이 당이 이렇게 기강이 망가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망가진 기강 네. 경선 끝나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를 비롯해서 좀 당 기강을 잡는 그런 조직들이 전혀 작동을 못 하고 있죠. 오히려 제가 한 말을 억가를 해서 저한테 징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니까. 당론을 따라서 4달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을 되려 김상욱도 징계를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니까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게 네. 그러면은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라는 요청이 없고 박민영 대변인만 징계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누가 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예.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건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작자들은 네. 예? 이런 식으로 소위 예?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만 억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청년이라서 좀 짓밟으려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뭐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거의 유일한 30대 그 소위 이제 그 지도부 당직자인 저한테 그렇게 집단적으로 30대 초반이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재매를 하니까 제가 좀 다곡스러웠고요. 근데 뭐 원래 어디든 시끄러운 소순이 있습니다. 전 그런데 개의치 않는데 거기 휘둘리는 일부 어른들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서 박명 대변인 저랑 같은 93년생이에요. 30대 초반인데 그쵸?
지금 험한 말 나왔어. 네. 차마 제가 읽지는 못합니다. 읽지는 못하는데 쌍권에 대한 욕이었어요. 근데 제가 험한 말이어서 읽지는 못할 네, 건데. 저는 두 권 대표님 좋아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를 돌이켜 볼게요. 전 진짜 진짜 든든합니다. 야, 진짜 너무 진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어이없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토론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후보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요일 토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토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책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좀 재미보다는 알찬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제가 누구를 갖다 놔도 이재명에 비해서는 다 정말 훌륭하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예.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특히 유정복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스탠스를 떠나서 시정 자체는 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끌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예. 이제 핵심은 이제 일요일 날 펼쳐졌던 그렇죠. 그 소위 그 4파전.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 또 누구였죠? 이철우 이철우 지사. 후보. 예, 그랬죠. 이철우 후보. 예. 예, 그래서 되게 좀 경론이 펼쳐졌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 짚은 것 딱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찬반 자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의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탄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특정 후보들이 사실상 계엄을 옹호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자해적이거든요. 누가 옹호했나요?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계엄 옹호한 후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방법론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그런 수에 말리는 것이고 그게 전국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이런 합의 아래 모두가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들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왜 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표현을 직접 헌재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당내 경선에 끌고 들어와서 나 빼고는 계엄 옹호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의 판단을 떠나서 이 경선을 지켜보는 어제 바로 JTBC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2시간짜리 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이 결과적으로 탄핵을 준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TBC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계엄 옹호 발언이 줄줄이 쏟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계엄 옹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떡밥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스스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선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후보들의 그런 거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 안 할 건데, 근데 이거는 경선을 떠나서 좀 본선 경쟁력, 우리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최대한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로 가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그 야권 언론사의 프레임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봤을 때도 전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강론을 펼치더라도 좀 당의 미래와 본선 경쟁력, 자꾸 이재명 이겨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행일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재명 이 말씀, 이겨야 된다면서. 지지율이 이래요? 이재명 이겨야 된다면서. 예? 예? 잘하시겠죠. 예? 이재명 이겨야 되면 적어도 40은 나와야. 적어도 30대 후반은 나와야 이재명에게 제가 제일 강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이렇게 나와놓고 이재명을 이겨요? 아이고 잘도 이기겠어요. 예? 뭐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애정어린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제 굳이 JTBC 뉴스를 왜 봤냐면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경선에서 자꾸 우리 내부의 그런 허물을 들추는 얘기들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 뭐 키높이 구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유쾌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또 SNL 출연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편의점에서 그 지혜은 씨인가요? 네, 그분이랑 이렇게 좀 티키타카하는 이런 도지사 모습이 시절 그 에피소드도 맞아요. 하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사실 뭐 키높이 구두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시에 정말 파급력이 컸고 지금 뭐 거의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이렇게 있죠.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는 되게 아픈 지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 김문수라고 3번이나 관등 성명을 하면서 그게 좀 자학적으로 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좀 꾸질꾸질하게 반박하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것을 좀 유쾌하게 승화를 시키는구나.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꼰대와 사이다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쿨함이 중요한 건데 실제로 그 소위 저관여층들 그 SNL을 보시는 그 유튜브 댓글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란 사람이 되게 꼰대스럽고 좀 경직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유쾌하게 잘 받아줘서 놀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혜은 씨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소위 뭐 이제 묵사발을 내면서 뭐 잘 다룬다. 이제 이건 사실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품을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를 지켜 세우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좀 덕목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감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실제로 명태균 삼행시도 되게 잘했어요. 아니 순발력이 진짜 뛰어나던데 저는 그거는 네. 명태균 삼행시는 듣고 진짜 아직 감이 살아있구나. 뭐라고 하셨었나요? 뭐였지? 이따 다시 뭐 얘기를 좀 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 사실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가지고 근데 굉장히 노련하게 잘 대응을 하셨다라는 되게 저도 잘했어요. 기억을 했습니다. 예. 네. 그 키로피 구두가 워낙 임팩트가 커가지고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런 순발력과 또 감각적인 그런 워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좀 그 테스트를 올려놔도 좀 효과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고. 했습니다. 네. 명태균에 대해서 명사기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네. 태산 명동 서일필 그리고 균은 세균이다. 그거 너무 잘해.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세련되게 네. 얘기를 너무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게 기억이 안 났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진짜 다시 봐도 실제로 오늘 또 명태균 씨가 그랬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나한테 돈 준 건 없다. 아이고. 자기 입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이 왔다 갔다 예. 하잖아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지금 정진상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내 직함까지 있는데 지금 재판받는 스케일을 보십시오. 예. 사실 명태균 같은 사람들은 될 것도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자해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 못 떨쳐내서 전 이런 것도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홍 후보처럼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보 본인과는 어떤 그런 인연도 없다라는 거를 자기도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무슨 뭐 측근이랑 뭘 했다, 무슨 뭐 아들이랑 뭘 했다 이 군불만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3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측근들과 그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두 명이랑 관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홍준표 후보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쾌하게 잘 승화를 또 해주셨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기사로도 빡쳐서 썼는데 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썼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은 제목이 타이틀이 청년 MC 의도를 모르겠다였습니다. 기자 수첩으로. 네. 그러니까 청년을 내세운다고 청년 MC를 내세운다고 청년들 청년 씨 나왔으니까 국민의 찍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또 아니 질문 밸런스 게임이었나요? 그 바퀴벌레냐 차바퀴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누구 머리에서? 예? 요즘 밸런스 게임 그렇게 짭니까? 그렇게 안 짜요. 그리고 애초에 진행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제가 전달해 드린 거고요. 네. 아니 토론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회를 보려다가 이게 무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대본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거를 저희 후보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기 기획에는 제가 참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봤던 건데 뭐랄까 좀 젊음에 대한 그런 강박? 그러니까 젊음을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거를 좀 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만 좀 젊게 바꾸려고 좀 억지로 애쓴 느낌을 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제가, 하는 이만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조지명식 같은 형태도 홍 시장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협조를 일단 하실까? 그리고 조지명식이 네. 저희가 e스포츠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네네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조지명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본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지 안 본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렇죠. 한 방에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약간 주제도 너무 포괄적이고 관념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구체적인 주제가 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고
뭐 MBTI나 밸런스 게임 같은 것들 사실 그것도 좀 철진한 이야기죠 이제 와서. 차라리 그냥 거짓말 예. 상식 올려놓고 이거 하는 게 훨씬 재밌지 그게. 그러니까 MBTI도 유행했던 게 이제 몇 년 지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좀 토론을 더 하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후보들이 그 예. 말했어요. 그리고 뭐 바퀴벌레 그거는 저 듣고도 저도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바퀴벌레 그게 예. 밸런스 게임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후보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선의 목적인데. 지금 조롱거리 됐어요. 지금 예. 저희 Y 어디죠?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극좌 유튜버들이 엄청 조롱하고 난리가 아니라고 YRC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조롱거리 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너무 폄훼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 좀 그 대학생 위원회와 또 청년들이 나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구상을 할 때 예.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이 구상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이양수 총장이나 뭐 성관위원장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런데 그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가 우리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지금 조기 대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애티튜드부터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힙함을 추구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무적인 고려부터가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경선 한 반 더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또 기대도 전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은 지금 중앙당에서 직함을 맡고 있으니까 못하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자 개선되는 모습 안 보여주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개선되는 모습 안 보여주잖아요. 진짜 자 심하면 마려운 거를 기사에서 참았거든요. 그때는 안 참을 거예요. 안 참을 거고 청년들 진짜 어떤 청년들인지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나이 젊다고 다 청년 아니에요. 놀아보고 세상 물 좀 들고 그리고 유행에 따라가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청년들이 당내에 있어요. 당내 청년들이 얼마나 없으면은 그렇게 머리 꽁꽁 싸매가지고 나온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제가 보면서 저 원래 토론을 안 봤어요. 예. 관심도 없어 안 봤는데 하도 뭐라 하길래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 저는 너무나 개탄스러웠고 그리고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뭐 축제입니까? 경사 났어요? 지금 밸런스 게임하고 그러고 앉아있을 판이에요? 토론을 할 거면 차라리 박미연 대변인 말한 것처럼 진지하게 정책, 비전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후보들에게 시간을 더 주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어떠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번에 지역 순회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나름대로 컨벤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 좀 지역 곳곳에 살피는데 써야 될 이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낭비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저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피커 역할을 지금은 더 많이 하고 미디어 특위에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대응단장으로 있어서 그렇죠. 제가 지금도 매일 그 실무 페이퍼 업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력이 없긴 하지만 차라리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봤으면 제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보안을 중시하다 보면은 또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9번째 자막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결국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판 흐름을 보면은 이 반 이재명이라는 빅텐트라는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오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즉각 탄핵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한덕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오죽하면 사실 그 민주당이 전신이었던 이 새로운 미래의 그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도 세력이다. 맞아요. 요즘 이렇게까지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막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 반명 빅텐트를 만든다 이렇게 오인을 하던데 그게 아니죠. 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만들었던 업보 아니겠습니까? 비명 행사. 네, 업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비명 행사를 주도했던 여론조사 업체를 그대로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대체 그렇게 겁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90%씩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일당 독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출마해준 두 김 후보에게 감사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들러리 서로 돈 주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 당이 처참한 지금 독재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탓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 지금 이재명을 비토하는 사람들 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건 이재명과 민주당 그런 정당들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노무현 정권의 총리를 역임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극한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총리를 역임하면서 내각의 수장으로서 3년 가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총리와 권한대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정당이 하는 그런 입법 행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 그 제2요구를 유도하는 그런 법안들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아니 아무리 봐도 정파를 떠나서 뭐 양곡법, 국회증강법, 뭐 방송법 이런 거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노란봉투법.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법 개정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이제 나라 그 국가적인 영향력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요구를 많이 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제2요구 유도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특검 법안을 또 몇십 건이나 발의하고 통과를 또 시켰죠. 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30건이나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거를 정면으로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담한 그런 심경과 문제의식을 느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명 빅텐트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여권 저희 국민의힘과 그런 그 외 여타 세력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밟아왔던 이 정치의 궤적에 그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죠. 정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김상욱 얘기로 아니 난리가 저 진짜 났고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왜 자기랑 생각도 안 맞는 당에 이렇게 저희 어떤 분은 김상욱 대선 출마하면 나도 나간다. 근데 나가주면 좋죠. 사실 김상욱한테 저희 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거라서 무조건 출마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 운동을 해야 된다. 김상욱 출마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한덕수 대행 지금 출마 그거를 저희가 발족을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김상욱 추대 그 단체들을 지금 발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상욱 나오는 데가 저희 시청자들은 보지도 않는 MBC와 JTBC밖에 안 나가는데 네. 거기에서 그 소구가 됐다라고 해봤자 저쪽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VOP님 댓글 읽어달라는데 어떤 댓글인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채팅창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 저희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제가 평소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알죠, 비판하기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 우리 선우윤호 앵커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뭐 또 이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제 몇 주 뒤면 다가올 겁니다. 그쵸, 사실 길어야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은 사실 윤곽이 나올 우리가 거예요. 그렇죠. 최종 1인이 결정되는지 아니면은 결선을 갈지. 이게 아마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제 그때쯤 되면 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테고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당심이 4분 오열돼 있잖아요. 이거 불가피하죠. 그냥 후보가 8명이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지만 조금씩 이제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중의를 모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당에도 많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부드리지만 경선에서
당 전체와 다른 후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흔을 줄 수 있는 자해적인 메시지와 정말 야당도 안 할 프레임 공세는 자중을 하는 것이 맞다. 예,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방송은요. 월요일, 수요일 오후 4시, 화요일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내일은 정말 뉴페이스, 저희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청년이 나올 예정이니까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펜앤마이크가 하는 모든 방송에 많은 시청과 성원, 그리고 저희가 작성하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 계좌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여건이 되신다면은, 또 여유가 되신다면은 아래 나와 있는 후원 계좌 기업은행 02-2138-5881 주식회사 펜앤드마이크 후원도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